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교육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네, 2022년 정책 방향을 교육 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설정을 하셨네요. 좀 교육 회복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먼저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의도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우리 학교도 3주간의 준비를 거쳐 22일부터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전체 등교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학습 결손이라든가 또는 심리 정서 지원 그리고 사회성 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토의 토론 학습이라든가 또 소규모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겨울에 총력 회복기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체 등교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율 접종으로부터 적극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서 13일부터 24일까지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죠. 백신 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집중 기간과 전면 등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5대 역대 정책도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고요. 네. 교육 회복은 동시에 또 미래 교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22년도 교육 정책의 방향을 교육 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설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회복, 두 번째로는 꿈이 자라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 세 번째는 미래를 여는 휴번 디지털 교육, 넷째는 환경 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 생태 해양 교육, 다섯째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렇게 5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2022년도 정책 방향을 그 교육 회복 함께 가는 미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미래 사회 대비해서 좀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천의 인공지능 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 AI 공존의 시대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인천을 디지털 교육 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라고 할 만큼 AI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절감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간단한 인공지능 설계라든가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런 인공지능 문해력을 우리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사 누구나가 기본적인 인공지능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좀 심화된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또 우리가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네. 금년에 착한 인공지능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지금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는 좀 한 발짝 인공지능의 미래 교육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지방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한편으로 오히려 교육 재정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군인이 줄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 교사 수, 또 학급 수는 계속 증가해서 지출 수요가 즉각 감소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폐교는 어렵고 신도시 중심으로 신설학교가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그 외에도 특수, 사서교사, 보건, 영양교사와 같은 법정 확보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그런 비수업 교과 교사들의 충원을 위해서도 많은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지방교육 재정이 요구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데 이제 25년까지 18조 5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네. 남은 30년 이상 건물 5천 동까지 포함하면 무려 73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또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과 또 기기, 기반 이런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이제 2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G10의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 학생들의 좋은 그런 교육 여건을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감축을 위한 재정이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내진 보강, 또 성면 제고, 스프링쿨러, 방화문 개선 이런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교육 환경 개선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내진이나 성면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무상교육이 전면화됐기 때문에 연간 약 1조 원 정도 지방 교육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 자연 증가분이 연간 2.5조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도 새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하면서 학생 수도 좀 자연스럽게 줄 것 같은데요. 인천의 학령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전국적으로 학년 인구는 확연하게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요. 네. 2015년에 비해서 2025년에 약 18%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에 감소가 됐는데 네. 인천도 거의 비슷한 그런 16%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덜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도시는 오히려 15%가 늘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면 지역에서는 약 500만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인천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학생 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해지면서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원도심에서는 젊은 학부모가 떠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 여건을 개선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이 학급당 20명 상한제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학급당 20명 상한제 추진의 필요성을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 정도가 되고요. 네. 상위 10개국의 초등학교 평균은 17.8명, 중학교는 19.2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G10의 평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대비해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는 16명 정도가 적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리고 모둠 학습을 통해서 토의 토론 수업을 하기에 적정한 인원 그리고 사회성을 또 기르기 위한 적정한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현재는 이제 24년까지 28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지만 향후 목표는 20명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28명과 20명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신도심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신도심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전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 신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학생 유발률의 예측이 잘못돼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분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시점하고 주민들의 입주 시점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네.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발률을 예측하면서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이제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던 사안이 분양 공고 시점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유발률을 어렵게 만들었던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에서 학생 유발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금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보완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전히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분양 공고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는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심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원도심의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이고요. 네. 생태 환경 교육과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인천에서는 25년까지 5,800여 억을 들여서 54개 학교 78개 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그런 뭐 감옥인지 학교인지 구분도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아주 획일화된 그런 공간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천에서는 개축으로 한다.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 네. 개축으로 하고요. 또 사용자들의 참여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팬데믹을 대비한 환기와 같은 그런 설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배움과 문화와 쉼이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로 조성을 한다.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과 에듀테크 기반의 조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 17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인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17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원래는 7대 3의 비율로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인천에서는 원도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모두가 다 개척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부평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부평 도후부 청사가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구청과 협력하면서 사전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네. 강화도에 있는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는 영상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모두가 다 스튜디오를 만들려는 그런 사전 기획을 추진을 했고, 또 인천 예술고등학교는 지역 주민도 활용한 그런 공간으로서 다목적 강당, 전시 공간, 주차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이제 인천에도 다양한 그런 학교의 모습을, 미래 학교의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아쉽지만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추진 과정에서 학교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방학 때 공사 일정이 이루어지고요. 네. 또 학교 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건물이 아닌 교실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교실에 한해서는 임시 교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 인근 학교로 강제적으로 학생을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네. 또 안전이 우려되는 철거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네. 또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학교마다 TF를 구성을 했는데 그 TF에 교육청과 전문가를 배치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안전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교육감님, 이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한 해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가장 답답한 우리 학생들의 그런 노력,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 또 학부모님들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함께했던 그런 일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가 다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일단은 드리고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설정을 하고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학습 문제, 또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면서 내년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밝은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모시고 인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